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힘당 당대표 경선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은 2개월 만에 개과천선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당대표 한번 해보겠다고 차별화를 시도하며 발령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한 전 위원장은 당권 주자들 중 유일하게 지금 야당과 별개로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73일 만에 다시 당권 도전을 선언했는데요. 거듭 총선 패배는 오로지 제 책임이라면서도 고심 끝에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대세론이 거센 가운데 최대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였는데요. 그 가늠자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국가에 봉사하던 의무 복무하던 젊은 군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집권당을 이끌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나라같이 징병제와 남북 분단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좋든 싫든 군대에 가서 군 모두에게 봉사하게 되는데요. 그 청년들은 청년을 국가에 헌납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수는 안보에서는 다른 정치들에게 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와 그분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최상병 님뿐 아니라 그 유족들 그리고 최상병 님처럼 군에 가족을 보낸 분들 그리고 군 장병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나눠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과 처우 개선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논리적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 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과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 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은 민주당 특검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논란이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 불신만 쌓일 겁니다. 그런 특검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유전 특검이나 임기 특검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정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특수한 사안에서는 그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얘기해왔던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공정하게 수사해야 되고 너무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이 자료를 제공하는 이런 식의 의혹을 받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제가 말하는 특검법 발의에 조건을 달지 않겠습니다. 역시 그 사족을 달았을 때 국민 여러분께서 또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특검을 제안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 안 되고 무조건 민주당에서 고르는 특검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민주당의 속내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이라는 점 자인하는 거가 되겠죠. 저는 이 정도 얘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사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으로라든가 정무적으로 봤을 때 이거 특검을 지금 받으면 안 된다는 말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이 다르죠.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런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다른 거 다 떠나서 보수 정치인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며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으로는 진실규명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표가 되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고를 수 있게 새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민주당도 아닌 국힘당도 아닌 대통령도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정하자는 이상한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어진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하지만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을 언급하며 또 보여주기식 쇼를 해댔습니다. 마치 개혁적인 후보인 양 떠들어댔지만 2개월 전 모습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달라진 게 하나 있었는데 쓰고 다녔던 가발이
차분한 버전의 신제품으로 바뀐 것이 전부였습니다. 같은 기자회견장에서 1시간 전후로 반환대항마 나경원 의원과 친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없어도 되는 걸까요? 재활용도 모자라 폐기물을 다시 주워다 사용해야 하는 겁니까? 이러니 국힘당이 이 모양 이 꼬라지인 거죠. 희망도, 미래도, 비전도 아무것도 없는 친일 독재 찻대기 정당. 이 정당은 단 일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빈손 협상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만날 일도 없습니다. 의총에서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결단, 그 결단에 대한 결과, 아마 그 부분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걸까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슨 생각으로 국회를 이렇게 공전시키고 있는 걸까요? 나머지 상임위도 그냥 다 가져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려고 국회의장을 하려 했던 걸까요? 여야가 22대 국회 원구성을 두고 벌인 막판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야당이 11개 상임위를 가져온 시점에서 국힘당이 7개 상임위를 가져올지가 관건이었지만 국힘당은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구성 협상의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23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는데요. 30분도 안 돼서 국힘당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법사위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 맞자는 등 타협안을 거듭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어떤 바보가 이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대통령을 1년씩 번갈아 맞자는 제안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걸 타협안이라고 제시하는 걸 보면 지적 능력까지 의심스러운 수준인 거죠.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협상을 재촉할 뿐 어떤 중재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요. 이게 뭘 중재할 일입니까? 나머지 7개의 상임위를 받으면 정리되는 일입니다. 원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커녕 이미 구성된 상임위 활동까지 문제 삼으며 협상은 표면적으로 끝난 분위기인데요. 다만 여당 원내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가 출구 전략 모색을 위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힘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를 받아들일지 최종 결정할 계획인데요. 지도부가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았다는 거죠. 민주당은 국힘당이 끝내 협상을 거부하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인데요. 22대 첫 6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 끝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한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일정상 오는 화요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18대 0 독식일지 의석수대로 11대 7 배분일지 최종 결정날 전망입니다. 결국 시간은 시간대로 질질 끌며 일할 수 있는 국회의 시간을 허송세월로 날려버렸는데요. 애시당초 원칙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또 그놈의 협치 타령으로 한 달을 날려먹은 거죠. 우원식 의장은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하는데요. 협의와 협치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끝으로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벌어진 김용원 인권위원회 아나무인적 작태가 논란인데요. 어떻게 이런 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가 있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그의 과거 전력까지 드러나며 자질마저 의심받고 있는데요.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자가 윤석열 낙하산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참 답이 없는 정권, 참담합니다. 이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하셨죠. 지금 여기 와서 국회에 와서 자기가 모시는 상사한테 우리가 지금 나가자마자 저는 정관 위원장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이시잖아요. 위원이시고. 위원장일 뿐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마셔요. 아니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여기서는 문제가 되나요? 대화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저기서 봤어요. 그게 대화하시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려면 서로가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뒤에 와가지고 시비 걸듯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인권위원을 임명했을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인권위원장으로 앉아 계십니까? 알았어요. 나중에 나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나중에 딱 하시고. 김영원 의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국회에서. 어제 회의에서 고함 그만큼 질렀으면 됐지. 오늘 왜 또 여기서 고함을 지르십니까? 누가? 아니, 어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잖아. 송도환 위원장님 뒤에서 이협적으로 항의하는 그런 태도, 국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김영원 의원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오늘 보여준 이야기한 어려운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기 바랍니다.